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최혜지입니다. 저의 졸업작품 타이틀은 시연역으로 비로소 이따을이란 의미의 역사를 설계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이자 주제는 동해선을 통한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연결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 대륙을 여행한다는 전제하에 지금의 부전역을 재설계하였고, TKR 노선 중 국경 통과에 대한 문제와 유라시아 횡단철도와의 연결 측면에서 우위인 동해선을 주 노선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동해선의 시작이 바로 부산광역시 부산 진구에 위치한 부전역입니다. 오랜 기간 이방의 땅으로 불렸던 부산시민공원 부지, 부전시장과 함께 서면 번화가와 직결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시설로 인해 부전역 일대는 점차 쇠락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시민공원을 제외한 그 일대는 여전히 낙후가 심하고 개발되지 못한 촉진구역으로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현 부전 역사를 보면 동해선 광역전철과 일반 열차의 집중화로 인해 협소한 역사 규모, 광역전철 승강장 개찰구가 양방향 이동이라 비효율적인 동선, 바로 앞 부전 종합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 광장이나 사람들의 쉼터가 없어 매우 혼잡한 접출입구 등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 진구 고유 역사를 알고서 부산에서 시작되는 동해선과 대륙 철도망을 연계한 관광기방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부산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제공함과 동시에 시안역은 국제철도 네트워크의 시발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평면적 설계는 사람들의 이용 편의를 우선시하였고, 콘코스와 역무시설을 중심에 두고 지원시설 및 관리시설을 따로 배치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역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헤엄치는 고리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승강장과 함께 곡선으로 올라가는 메스감을 주어 중심 메스와 연결하였고, 5개의 승강장 지붕은 파도를 형상화하였습니다. 중심 메스 위로 얹어지는 큰 지붕은 4개의 메스로 나뉘게 됩니다. 4개의 크고 작은 배가 만나 뒤집힌 형태의 지붕은 리듬감을 형성하고, 뻗어나온 지붕은 처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붕을 배치도와 인면상에서 볼 때 매우 거대하지만 1차원적인 단면으로 보면 U가 뒤집힌 모양의 얇은 형태로 역사 내부에 더욱 개방감을 줍니다. 이러한 지붕 구조를 엑소너론 모형에 표현하여 구조에 대한 이해와 역사 내부 계획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이 지붕 아래 콘코스를 가로지르는 12개의 보들은 고래 갈비뼈입니다. 이 보들은 커다란 형광 구조물과 트러스를 만나 지붕을 고정하고, 커튼홀 사이사이에 박힌 거대한 콘크리트 기둥들이 보아 연결되어 전체적인 형태를 잡아줍니다. 우리나라 철도는 1899년 일본에 의해 개통되어 독립 이전까지 일본이 독점적으로 철도를 운영하였습니다. 한반도 철도는 침략으로 인한 해원이 깃든 기록이자 역사입니다. 군사적 목적과 수탈의 수단이었던 철도를 이제는 평화의 수단으로 시안역에 담아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권태우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작품은 경북도청 신도시 보건소 신축 계약안입니다. 타이틀인 체인지 시대에 맞게 변해가다는 코로나 시대에 맞게 기존의 보건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 앞으로 보건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이트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하며 면적은 약 2,934제곱미터로 대진에 5m 등고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트 주변으로 경상북도 도청, 교육청, 경찰청이 위치하고 있어 행정 업무의 연계가 용이하고, 대한적십자사와 복합 메디컬 컴플렉스의 조성으로 의료 서비스 또한 연계가 뛰어난 곳입니다. 메스 계획은 우선 행정 업무와 의료 업무를 같이 보는 보건소의 특성상 감염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보완하고, 감염병 확산 시에도 유기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 유형에 따라 2개의 동으로 분리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의 볼륨감을 주어 외부에서도 각 프로그램 위치가 잘 드러나도록 하였으며, 볼륨 형성으로 생긴 메스의 외부 공간은 건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언제 어디서든 외부로 나가 자연과 도시 경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2개의 동을 브릿지로 연결하여 건물 사이를 빠르게 오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개의 동 사이의 외부 계단은 대지 내의 등고차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산의 경사를 자연스레 이어주어 건물의 뒤의 산을 대지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상 주민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며 남측으로는 도시 전경을, 북측으로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옥상 정원은 유글라스를 사용한 불투명한 벽이 프라이빗한 공간을 만들어 주어 외부 정원과 달리 독립된 공간에서 자연을 느끼며 도시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인면은 하얀색 벽과 나무벽, 커튼알, 루버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얀 벽은 깨끗함을 상징하며 안정감을 주고 나무벽은 친환경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어 의료시설의 깨끗함과 따뜻함을 표현하였습니다. 커튼알은 투명성을 상징하며 개방감을 주어 공공시설의 투명성과 개방성을 표현하였습니다. 루버는 개방감을 가지면서도 일사량을 조절해주는 기능성 차양 역할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패널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김동아입니다. BIM은 부산시 2021 부산게임산업 육성계획에 함께하는 공공건축으로 게임 문화 창업 플랫폼과 공유 오피스 빌딩으로 구성됩니다. 제가 주목한 주제인 게임은 현재 e스포츠로서 규모가 커지고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와 대중스포츠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게임하면 한국, e스포츠의 선구자라고 불릴 만큼 우리나라는 게임 강국으로 활약 중입니다. 그러나 타이틀과는 별개로 현재 우리나라 게임 산업과 회사들의 존재감은 외국에 비해 좋지 않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하면 판교를 떠올리실 텐데요. 못지않은 적극성과 전망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입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국내 게임 전시회인 지스타가 열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게임 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성공하였고 해운대구의 우동 재송동 일대를 센터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부산게임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하며 시에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게임 선도도시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부산시 게임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았고 지스타 개최 장소인 백스코 옆 부지를 사이트로 선정하였습니다. 면적은 약 16,000제곱미터이며 앞서 말씀드린 문화산업진흥지구에 속해 있습니다. 북서쪽으로 나루공원이 있으며 20층 이상의 빌딩과 신세계 백화점 등 상가와 접해 있습니다. 서면이 모두 대로에 접하며 동해고속도로와 연결되는 강안대교와도 마주합니다. 디자인 컨셉으로 해운대의 빌딩, 바다, 부산의 배 형상을 따와 부산과 게임의 상징적 이미지를 구상하였습니다. BIM은 부산 게임의 동향을 이끈다는 의미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건물의 동향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저층부는 다양한 활동과 건물의 역동성을 위해 도시의 다양한 축을 이용한 메스를 만들고 단계별 옥상 계획으로 수평 수직적 녹지 공간의 연결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런 녹지 공간은 커뮤니티 스테어로 연결되는데 바다나 녹지뷰가 좋은 위치에 배치하였습니다. 이곳에 앉아 쉬거나 다른 공간을 엿보거나 주변에서 나오는 미디어 스크린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인면은 대로와 수영교에서도 잘 보일 수 있게끔 서쪽 인면에 미디어 파사드를 계획해 확실한 존재감으로 건물과 게임, 그리고 행사 홍보 등에 유리하게끔 하였습니다. 저층부의 주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로 미디어를 통한 전시, 뮤직 라이브러리, 게임 역사 전시관, 게임 컨셉존이 있습니다. 그중 게임 컨셉존을 보여주는 실내 모형입니다. 이곳은 마치 내가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몰입도를 올려주고 체험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복도에는 스크린워로 다양한 미디어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빌딩은 주변 건물과 도로의 축을 그대로 가져간 단순한 사각형이지만 분절과 비움으로 녹지의 상승을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8층에서 10층은 교육 및 연구소 위주 시설이며 그 위로는 오피스인데 약 8개 층씩 나누어 사이사이가 옥상 정원으로 띄어지는 형태입니다. 아무래도 업무상 오래 앉아 모니터를 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힐링을 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전층에 심어주자는 게 빌딩의 컨셉입니다. 자세한 프로그램과 정보들은 홈페이지의 패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김지현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프로젝트는 성주읍사무소 재건축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성주읍사무소는 1980년대 만들어져 지금까지 행정시설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성주읍이 도시재생 유딜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로 재건축이 확정되었고 유딜 사업의 메인 거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주읍 행정복지센터 프로젝트인 베를림은 별거울이라 불리는 성주와 어울림을 합친 단어로서 성주읍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주민들의 숫자에 비해 문화복지시설이 부족합니다. 기존의 읍사무소가 행정 업무만 해왔다면 행정복지센터로 재건축됨에 따라 행정 업무에 문화시설을 두어 주민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베를림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설계 대상지는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7-2번지로 대지 면적은 약 4,000m²입니다. 대지 내에는 남북 방향으로 4m 차이의 등고가 있습니다. 설계 대상지는 구시가지로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점 중에서 시민들의 교육에 중점을 두어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여가시설을 제공하고 일자리 센터를 두어 주민들에게 교육과 일자리를 소개하려 합니다. 건물의 형태는 주변의 건물들이 낮아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4, 5층 높이로 한정하고 대지의 형태와 등고에 따라 건물을 형성하였습니다. 대지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 출입부인 남쪽의 공간을 열어주어 답답함을 덜어주고 건물의 형태에 강조하기 위해 건물의 각 동을 돌출시키고 이은 부분을 넣어주면서 유리와 아트리움을 사용하여 분절을 강조하였으며 각 동은 높낮이 차이를 두었습니다. 또한 등고를 사용해 각 출입구마다 단차가 생기지만 공공시설의 역할을 해야 하므로 장애인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출입구에 경사로를 두었습니다. 건물의 각 층마다 민원시설, 아동보육시설, 주민문화센터 시설, 예비군 중대시설, 체육시설, 경찰지구대 시설을 두었으며 행정시설을 아래층에, 주민 이용시설을 위층에 배치하였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베를림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김미정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계한 졸업작품은 대구 수성구청사 신축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수성구청사는 1978년에 준공되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규모는 대구의 교육문화 중심지로서 공간이 협소하고 청사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 남측과 서측 별관을 증축하였지만 여전히 공간이 부족하여 인근 범어 도서관과 빌딩을 임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을 이용하는 시민은 각 부서별로 위치가 달라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정성 문제와 함께 건물 유지 보수 비용이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조타운이 들어설 예정인 연호동 일대에 기존 대지보다 더 큰 규모의 대지를 선정해 새로운 청사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지는 공원부지와 당연지라는 저수지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를 신청사와 연계하여 건물의 프레임 역할을 하는 유리창을 통해 이용자들이 좀 더 자연의 변화를 즐기면서 건물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메스는 D자 형태로 중정을 둘러싸고 북측의 메스를 기준으로 점차 상승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건물에서 눈에 띄는 지붕은 남측 산과 북측 도로와 연결하는 형태로 건물 메스 형태에 따라 기준점을 설정하여 곡선 형태를 가지게 되었으며 철제 프레임과 목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면은 자연과 조화될 수 있도록 목재 루버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층별 프로그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1층에서 3층까지 저층부는 시민을 위한 대민 업무를 중심으로 각종 민원실과 주차장, 은행 등으로 이루어지고 4층부터 9층까지 고층부는 사무 업무를 중심으로 사무실, 강당, 구내식당, 체력단련실 등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와 공원에서 진입할 수 있는 2층 로비에는 중정을 중심으로 대민 업무 공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창의 계단과 회의실을 중정 중심으로 배치하여 자칫 답답할 수 있는 회의 공간을 새롭게 환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렇듯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동시에 청사와 시민을 연결하는 신청사를 계획해 기존 청사의 업무 효율성 저하,
노후화에 따른 유지 관리 비용 증대 등의 문제 해결과 시민 친화적 시설을 복합해 새로운 지역 내 거점 장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김상현입니다. 제가 설명할 프로젝트는 대구 노인취업훈련센터 스며들다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노인취업지원센터에서 현대사회의 노인취업 문제에 대한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족시키지 못하기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구 동산동 35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동측에는 청라언덕, 북측에는 제일교회, 그리고 서측에는 계산성당 등 인근에 수많은 대구 근대문화유산이 위치해 있다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발전 과정을 보시면 처음에는 동측의 청라언덕을 자연스럽게 끌어들이기 위해 계단식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북측과 남측의 대지 경계에 각각 직업교육을 위한 교육동과 경력 형성을 위한 실무동을 두어 기능을 분리시켰습니다. 매스의 높이는 인근의 문화유산 사이에서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북측 매스는 청라언덕 성교사주택과 유사한 높이로 조절하고, 남측 매스는 접하고 있는 엘디스 리젠트 호텔과 유사한 높이로 조절하였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남측의 매스를 일부 구간마다 세팩시켜 청라언덕에서 이어지는 수직적인 녹지 공간을 형성하였고, 북측의 매스도 옥상 녹화를 통하여 녹지 공간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면을 전면 커튼홀을 사용함으로써 그저 높고 육중한 건물이 아닌 대구의 근대유산을 거울처럼 비추어 그 사이에서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물은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까지 이루어져 있으며 상담을 통해 노인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직업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교육동과 대구 근대투어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실무를 경험하여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동, 그리고 상부 오피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센터에서는 노인들이 적성에 맞는 새 직업을 찾고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력을 쌓으며 더 이상 사회에서 낙오되는 존재가 아닌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다시 사회에 스며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김준영입니다. 저는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 문화예술회관 설계 프로젝트로 계명 아트힐을 계획하였습니다. 졸업 설계로서 조금은 현실감을 가지고 사회적 이슈를 건축으로 접근해보고자 고민하였고,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 문제를 주제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계명대학교는 성서 캠퍼스 이외에도 많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술대학과 몇몇의 컬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과가 성서 캠퍼스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캠퍼스의 빈 공간은 기업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정원 미달이 지속될 경우 대학교는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소하는 학령 인구에 의존하기보다는 다각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도시적 문제와 학교가 가지고 있는 공간적 이점을 분석하여 계명대학교 대면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에 맞춰 주변의 특성화 거리와 연계하여 도시재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해보았습니다. 사이트는 약 24,500제곱미터의 대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지형적 특징으로는 평탄한 운동장 부지처럼 보이지만 남쪽으로는 4m의 옹벽으로 도로와 경계를 지고 있고, 북쪽으로는 10m의 스탠드형 계단이 있습니다. 건물을 설계하기에 앞서 컨셉을 계획할 때 학교의 슬로건을 참고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을 열다 라는 의미에서 빛과 새로운 비상을 위한 날개와 같은 느낌을 원하였고, 대면 캠퍼스의 상징적인 건물이자 계명대학교가 있기까지 그 근본이 되는 대면 본관의 축과 주변의 경관축을 가지고 그 축에 맞추어 건물의 형태를 잡았습니다. 건물은 프로시니엄 타입과 아레나 타입의 공연장 2동, 전시관 1동, 연습실과 관리실을 겸한 관리동 1동 총 4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형태는 이용자 수와 건물 성격에 맞는 배치로 전체적인 조화를 부여하였고, 분동형인 핑거폼 매스 형태를 통하여 다양한 시각적 흥미와 주변 녹지 유입, 중앙 광장을 통한 위계와 질서를 부여하고,
등고차에 따른 흐름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자 동선과 주차 동선, 그리고 관리자 동선을 적절하게 나누어 겹침이 덜하도록 하였고, 기존의 4m 홍보를 허물어 공간 확장을 유도하고 주변 건물의 높이차를 고려하여 건물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차 공간을 비워 시민들을 위한 열린 광장을 제공하도록 디자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학과 김태원입니다. 역사지인 달성토성을 포함한 대구도시 건축박물관을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의 출발점은 달성공원 내에 위치한 동물원의 이전이 확정되면서 대구시에서 진행 예정인 달성토성 복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달성토성이라는 희소적인 유적지를 해치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는 복원 방식을 진행한 것이 과제였습니다. 유적지에 건물을 짓지 않고 외부에 짓고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 건축으로서의 박물관의 역할을 재정의 합니다. 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달성공원은 대구의 많은 역사를 겪은 역사적인 땅이며 대구를 대표하는 특별한 사이트입니다. 달성공원은 과거부터 달성토성으로서 역할을 하였고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신사가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대한광복회가 결성된 곳이며 현재는 동물원과 향토역사관이 자리하여 대구 시민의 세대별 추억이 깃든 장소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역사성을 담고 장소성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며 더불어 문화시설로서 지역 주민에게 기여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컨셉은 오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달성토성 둘레길과 건물의 동선을 브릿지를 통해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관람객들은 과거부터 사람들이 걸었던 산책길을 걸으며 자연스럽게 박물관으로 유입되어 전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수직적으로 동선이 이어지며 가장 높은 전시실에 다다르면 삼각형 프레임을 통해 달성토성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극적으로 마주합니다. 프레임을 통해 보이는 뷰는 그 자체로 전시 작품이 됩니다. 박물관은 달성토성의 형태와 조화롭게 어울리기 위해 언덕의 곡선을 사선이라는 건축 어휘로 번역하여 메스를 각도에 맞게 커팅하고 경사로를 통해 형태와 동선을 풀어나갔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트 모형은 달성토성이 전부 보이도록 제작하여 등고 속 건물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설계 초기부터 컨셉을 잡기 위해 글을 통해 프로젝트의 개념을 정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드로잉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켰습니다. 구체적인 컨셉이 생기면 모형 작업을 통해 공간을 구성하고 여러 안을 실험해 보았습니다. 특히 메스의 형태를 잡기 위한 많은 스터디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본 모형은 우선 달성토성의 언덕과 수목, 산책로를 중심으로 대지를 표현했습니다. 본 건물은 자연과 유사한 피죽석을 사용한 건물의 인면을 모형 재료로서 표현해 보았고 조명을 통해 포인트 창을 나타냈습니다. 한정된 크기에서 달성토성의 형태와 건물 후면부를 모두 담기 위해 거울을 활용하여 전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학과 노창건입니다. 제가 설명할 프로젝트는 1인 미디어 공유 오피스 시설인 센텀스퀘어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 중앙로 42길에 위치해 있는 4,432제곱미터 규모의 사이트에 설계를 하였습니다. 사이트 주변을 보면 백스코 신세계 백화점,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사이트 바로 뒤편에 위치해 있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부산광역시의 정보통신과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 산업과 공유 오피스 등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현재 부산광역시에 개발되어진 미디어 개발과 경험의 공간이 그 수가 부족하고 규모가 매우 작다는 것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산광역시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미디어 업계 종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미디어 공유 오피스 시설인 센텀 스퀘어를 설계하였습니다. 제가 설계한 사이트의 특징은 사이트 내 4m의 등고차가 있고 사이트 남측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있지 않아 비교적 좋은 시야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체적인 형태를 보면 먼저 크게 사이트 축에 맞춰서 매스를 설정하고 매스 중간을 비워서 옥외 공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층부에 일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미디어 체험 공간의 프로그램을 넣고 그 위로 공유 오피스와 상업시설을 넣어 매스의 저층부와 고층부의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그 후 제 컨셉인 고층에 중간중간 녹지를 넣은 후 옥외 공간을 형성하여 사각형 매스에서 느껴지는 답답함을 완화시켰습니다. 등고와 연결되는 1층, 2층은 나머지 13개 2층과 한 번에 이어지지 않게 셋백을 시키고 윗면 디자인을 루버를 달지 않고 유리 재질만을 이용하여 1, 2층이 하나의 매스로 이어지지 않고 전체적인 매스감이 심심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 후 13층까지는 하나의 건물로 이어지게끔 매스 전체에 루버를 달고 건물의 정면 중간 부분을 솔리드하게 디자인하여 전체적인 단순한 사각형에서 조금 더 시각적 볼륨을 부각시켰습니다. 나머지 센텀 스퀘어의 자세한 설명은 패널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졸업작품 발표자 오승민입니다. 저는 시흥시 정왕동에 위치한 시흥종합버스터미널의 이전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흥시는 이천광역시와 부천시, 안성시와 화성시와 인접해 있는 도시로 50만 명의 인구수가 있는 행정복합도시입니다. 중앙지구 105동의 신도시가 건설 중에 있으며 2025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시흥시는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수인분당선과 서해선 등의 지하철에 소사대곡선, 서해선 북선 전철 등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연결하는 지하철을 추가로 연결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처럼 서울대학교 완공과 함께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50만 명의 인원에 맞는 생활 인프라를 상승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시흥종합버스터미널은 예전의 모습을 간직한 그대로입니다. 2006년에 개장하여 공룡버스터미널로 민간업체 시흥버스 노조 등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어 터미널의 노선, 시설, 프로그램 등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 주민의 터미널 이용률은 15% 이하로 30분에서 40분 거리의 안성버스터미널과 인천종합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제한적인 노선수와 교통연계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현재 위치 또한 중심부가 아닌 고가산업단지 근방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저조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의 완공과 함께 늘어나는 20대, 30대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 주민의 편의와 생활 인프라를 향상시키고자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위치에 있는 시흥종합터미널을 이전하여 정왕지구의 중심부이자 공익시설 용지의 버스터미널을 설계하였습니다. 북쪽으로 수인분당행과 4호선역인 정왕역이 위치하여 교통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으며 남쪽으로는 중심산업지구가 위치하여 터미널과 다양한 문화, 상업시설의 연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이며 동쪽으로는 시흥IC가 위치하여 고속버스의 동선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에 버스터미널과 문화시설이 들어간다면 정왕역부터 시작된 다양한 문화상업 공간을 거리에 조성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이트는 단순한 길로서 사용되지만 북쪽의 정왕역부터 버스터미널, 중앙공원 문화시설 예정지, 중앙도서관, 중심산업지역, 북구공원까지 다양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면 정왕역 일대의 전체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유동인구와 서울대학교 완공과 함께 늘어날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 상업거리로서 많은 수요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이트 동쪽편에 젊은가 페이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버스터미널과 생태공원을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인구 유입을 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저층부의 버스터미널과 연계된 상층부의 문화시설, 상업시설이 공원으로부터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을 이용하는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구성화 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다양한 상업적, 문화적 효과, 버스터미널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종합 버스터미널이 정왕역 일대의 문화거리를 조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늘어나는 수요와 인구에 따른 생활 인프라 상승을 기대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하고 재밌는 단면, 공간 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콘크리트 덩어리로부터 느낄 수 있는 공간감과 상호 연계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기능과 디자인을 동시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흥종합버스터미널이 시흥시 정왕지구의 문화상업거리 발전에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패널에 있는 다양한 정보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형을 통해 상부의 콘크리트 메스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묵직하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동쪽의 생태공원과의 연계, 메스 앞쪽에 다양하게 변하는 공간을 주로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